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쌤 벌써 2022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네. 제 딸하고 또 외손녀가 있는데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될 수 가고 있을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싱가포르 가는 거 말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테니스도 좋아하시잖아요. 운동은 뭐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도 뭐 날씨가 좋고 하면은 늘 운동할 생각입니다. 운동하시고 또 여행도 즐기시고 예.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혹시 이제 뭐 앞으로 설날도 있는데 설날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설날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제사를 모시니까 그날 하는데 지금 보통은 이제 사천에 가서 남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2022년에 이건 이루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시다면 다짐, 목표 뭐 2020년 이루겠다. 꼭 해야 목표라기보다 이제 네. 건강하게 온 가족이 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목표입니다. 살자. 예. 소박한 목표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세월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빨리 가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노인은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네. 한 해는 빠르다. 아, 애들은 또 하루하루는 빠른데 한 해는 지겹다. 왜 빨리 나이를 안 먹나 하는 것이 네. 애들이고. 네. 그렇죠. 예. 그 말도 궁금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이제 고생이라기보다 이제 네. 젊어서는 저는 뭐 고생이라는 표현은 좀 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좌절이라고 할까 실패랄까 그런 것을 고생이라고 표현한 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뭐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고생이죠. 남 안 하는 걸 나는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이 나중에 인생은 꼭 뭐 성공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이 채널을 또 이 로스쿨생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어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 도전과 실패를 즐겨라라고 하시는 이 차쌤의 말씀. 해야지 아무것도 안 네.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죠. 네, 그 말씀을 저도 새겨듣고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온 국민이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특히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예요. 바로 주거 침입죄인데요. 이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2개나 나왔다고요. 예, 예.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그게 이제 비슷한 식의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은 다릅니다만 네.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원 합의체로 나온 이유는 이제 종래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것은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제 남편은 이제 외국에 하여튼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불륜 행위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처벌할 길이 없는데 판례가 이제 공동생활하는 집에 한 사람의 뭐 그 사람 없으니까 허가를 받고 말고 그 있는 사람 허가를 받아서 갔지만 그 사람이 명백하게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느라고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주거 침입이 아니냐 해서 이제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1심에서는 종래 판례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 항소를 유죄. 했는데 뭐 피고인은 뭐 판례가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내지 않았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옛날 판례가 잘못됐다. 살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왜 주거 침입이 되느냐 네. 해서 이제 판례와 상반되게 무죄를 선고를 하니까 검사가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그 소개가 많이 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옛날 판례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의견도 나왔고 그 판결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다수 의견이 돼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근데 대법원에서. 변경된 사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게 내가 왜 침입이냐. 한 명이라도 동의를 했으니까. 뭐 한 명이라기보다 이제 그 집은 이제 부부가 사는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인 네. 셈인데 이제 뭐 현실도 한 사람 없으니까 뭐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띵동했더니 오지 마라 하고 한 사람 오라 그러면 안 되겠, 이제 네.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 동의를 받을 길도 없고 하는데 이제 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느냐 하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대북한데 그 판결문이 한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주거 침입죄는 이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인데 뭐 편안하게 들어갔고 뭐 한데 뭐가 하냐 하니까 그 반론이 빈 집에 들어가도 집주인이 있으면은 주거 침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주인의 평온을 해쳤다. 네. 그리고 뭐 그 주인이 남편이 없더라도 남편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견해고 찬성하는 견해는 그거는 아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사는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이제 그 다수 의견에 보충하는 의견은 그거는 뭐 침입이 아니지 않느냐. 주인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게 침입이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일일이 그러면 여기 누가 사는지 그 사람 허락을 다 받을 수도 없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서 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침입이냐 뭐 해서 침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론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성의 권리가 이제 강화되니까 지금은 뭐 이제 부부가 하면 부부가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는 일본도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가부장적인 그 이제 제도였죠, 일본 사회가. 네. 그러니까 다 남편 집이라고 생각했지, 아내가 무슨 주인 행사하는 건 아니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어떤 보조자다. 네. 근데 주인은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가서 그 아내가 허락을 했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 판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가 되고 같은 집에 두 사람이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이 찬성하면 되는 거지. 1대1로 권리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권리를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 그 다음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 네. 요 사건은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이제 대립되는 것이 네. 그건 어떤 사안이냐 하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와중에 남편이 일시적으로 이제 별거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두 달밖에 안 돼. 네. 안 돼. 그 집은 이제 처제가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근무를 하니까 낮에는 이제 처제 혼자 언니 부탁을 받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제 남편이 자기 집이죠. 네.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니까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안 열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주거침입죄를 기소하고 따라 들어간 시부모도 기소를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은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간 것이니까 그게 무슨 주거침입죄냐. 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그 하급심은 무죄가 되고 이제 시부모는 아무리 아들 집이지만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고 안 열어주고 한데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 된다 해서 또 유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도 억울하다고 상고를 하고 또 남편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네. 하니까 검사가 아내의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아버님 네 집이라도 그는 유죄다. 그 아내의 집을 침해한 것이다 해가 또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사건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현실적으로 다르네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집인데 해서 했더니 그 이제 남편이 무죄된 부분은 뭐 1대1의 권리가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 자기 집에 간 거 아니냐. 그럼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 자기 집에 자기가 무죄가 맞다. 이제 결론이 나고 이제 시부모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 1대1 권리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님으로 청해서 간 거 아니냐. 네네. 뭐 거기 가서 또 두 사람이 같이 별거 하니까 방이 따로 있으면 그 이제 며느리 방에 들어갔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 아들이 오라 해서 들어갔고 아들 따라 들어가서 그냥 통상적으로 뭐 손님으로 갔다 온 건데 그게 그 아들이 허락하면 되지 네. 무슨 허락이 또 필요하냐 해서 그거는 이제 유죄가 잘못됐다 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주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공동으로 있으면은 반반 있으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족 안에서 정말 일어날 수 그렇지. 있는 좀 그러니까 황당한 근데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대법원까지 것도 가서 저 파기환송도 황당하죠. 되고 예. 뭐 난리가 났었네요.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여자분들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상관없이 상관없지요. 네, 좀 예. 관심 가질 만한 주거 예. 침입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새 이제 별거 하면서 이런 일이 네. 많이 생기잖아요. 문 안 열어주고 네.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시설에 이제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또 헬스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올 우리나라도 것 발생하는 같아요. 것이 아니고 네. 예전에는 뭐 아파트 같으면 다 이제 개방해가지고 뭐 이제 길이 아파트를 통하면은 이제 빨리 가면은 또 그걸로 이웃 사람들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뭐 놀이터 같은 거는 이제 근처 사는 사람이 와서 이용도 이용해 하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런 세탁을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는 사람이 이제 그거 가서 그냥 무상 출입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서 세탁물도 수거하고 또 세차도 해주고 네. 이래 하는데 전에는 뭐 그런 걸 그래 아무도 이제 간섭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제 출입증 허가를 받은 사람만 오게 한다든지 하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제 세차업자는 보통 아파트에 매일 이제 물떠가 가서 세차해주고 월 뭐 2만 원, 3만 원 받는 사람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20대서인데. 근데 그래 하니까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허가를 해준 업자만 오게 그 관리 주체에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처럼 이제 한 사람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못 가게 됐는데 자기는 하고 싶으니까 무상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하고 이제 가처분까지 해가 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 막기가 어렵잖아요. 뭐 네. 매일 바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계속 이제 막무가내로 가서 하니까 이제 주거 침입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유죄가 됐죠. 네. 그 아파트는 이제 집 안에는 들어간 거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 시설을 주거로 보니까 마당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기고. 또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요즘 지은 아파트는 이제 공동시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수영장 해놓은 데도 있고 또는 이제 피트니스도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같이 그 사는 이제 친구 초대를 받아가 같이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친구가 뭐 늘 또 그 위해서 같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는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출입증을 카드를 만들어 준답니다. 네. 그런데 그 카드를 하면 몇 동 몇 호에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그거 들고 가면은 당연히 주인이 들고 오는 걸로 생각해가 이제 하게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뭐 이야기를 듣는 건데 거기서 무슨 이제 정보를 캐낸다든지 뭐 영업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카드를 돈 주고 산대요. 그래가 뭐 월 한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자기가 주민인 것처럼 하고 같은 주민들하고 올려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어머. 수집을 하고 네. 하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이야 같은 주민인 줄 알고 같이 이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외부인. 그런 외부인 네. 어머,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도 네. 주거 침입 사기로 주거 침입을 하는 셈이겠죠. 네.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빌려준 사람 돈 받고 빌려준 주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엄밀히 법으로 따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네. 이제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단순히 이제 선의로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 집에 갈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개인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공동주택 들어갈 때도 미리 그 만날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가고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예. 네, 사회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렇게 뭐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신다든지 이럴 때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